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그렇게 덥지도 않으면서 또 겨울에 비해서 야채를 접하기도 쉽고 스스로 관리만 잘하면 체온 유지를 하면서 면역도 향상시키기 좋은 계절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야채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서 요리도 해 먹으려고 하고 또 너무 더운 날은 이 야채술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에 먹기 좋은 항산화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항산화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보면 보라색, 또 푸르스름한 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게 식물에 있는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암의 진행을 억제해주면서 활성산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서양 식단을 보면 아침에 먹는 샐러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문가들은 동양에서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또 바로 블루베리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챙겨 드시지 않으셨던 구독자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4년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할 경우에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진은요, 안토시아닌의 특성상 다른 식물 조직이 방해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 농도가 진해지기가 어려운데 냉동 상태에서는 다른 식물 조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평소에 얼린 블루베리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드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항상 냉장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제 블루베리였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야생 블루베리는 일반 블루베리에 비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 정도 높다고 해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얼린 야생 블루베리겠죠. 인터넷에 보면 야생 냉동 블루베리 가격이 1.5kg 정도 되는 게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요. 구매하셔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은 가지입니다. 요즘 가지를 이용해서 반찬 많이 만들어 드시죠? 7월이 제철인 채소인데요. 이 가지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강해서 특유의 보랏빛 색을 띈다고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버섯의 경우에는 막 화려하고 색이 휘황찬란한 건 흔히 독버섯이라고 해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야채나 채소는 그 반대로 색이 뚜렷하고 강할수록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뚜렷한 가지도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커피 관장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 폴리페놀이 가지 속 성분들 중에서 무려 80%를 차지해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PHA 등의 발암 물질이 몸에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 함량이 브로콜리나 또 시금치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지난번 285번째 영상 곰팡이 독에 관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알려져 있는 발암성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일본의 농림성 자료를 참고하면 식품 첨가제와 벤조피렌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도 가지에서 추출한 성분이 8종류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으니까요. 올 여름 제철인 가지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그 항암 효능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가지 사다가 가지 무침이나 볶음을 좀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가지 무침의 짭조름하고 또 고소한 맛이 이 밥도둑일 정도로 정말 맛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나스닌이라는 성분은 가지의 껍질에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에는 껍질째 요리하셔야 하고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면 떫은 맛이 빠져서 먹기가 조금 수월해진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항산화 식품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제가 토마토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토마토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에 토마토가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아요, 여름에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놓았다가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죠 라고 댓글이 남겨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먹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는 토마토가 약간 신맛이 나니까 거기에 설탕을 좀 뿌려달라고 막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설탕의 당분이 분해가 되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게 되면 토마토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B가 당분의 대사에만 활용이 되니까 영양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토마토는 그 자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특히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게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과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익힐 때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서, 기름 하면 건강한 기름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와 함께 껍질까지 모두 볶아서 드시면 영양을 완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에는 차가버섯과 꽃송이버섯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또 많고요. 빨간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고요. 두 가지 요소 모두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해당 성분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계열의 암과 소화기 계통의 암에 더욱 강한 항암 역할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6월에서 7월에 섭취하면 좋은 야채와 채소를 알아봤는데요. 동네 야채 가게에 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자신의 몸에 궁합이 좋은 건강한 음식 잘 섭취하시면서 이 땡볕에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이 면역을 충분히 키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